2022년 12월 말 제스퍼타운의 풍경입니다. 역시 겨울이라 온통 눈 세상입니다. 제스퍼는 전에 여름에 2번 와봤는데 겨울에 온 것은 처음입니다. 여름에 오면 제스퍼 근처에 있는 호수, 폭포 등을 구경할 수 있고 케이블카를 타고 근처 산에 올라 제스퍼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오니 특별하게 할 게 없네요. 물론 호수, 폭포에 갈 수 있지만 이런 눈 덮인 도로에서 운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케이블카도 겨울에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관광객들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근처 스키장에 스키를 타러 오더라고요. 겨울에만 하는 투어 프로그램이 있긴 있습니다만 딱히 땡기는 게 없어서 여기서 3박 4일 동안 그냥 쉬다 가기로 했습니다. 제스퍼의 쓰레기통들은 이렇게 손을 넣어야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곰이 음식물 때문에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네요. 제스퍼에서의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 아침 먹으러 나가고 아침 먹고는 동네 산책, 그리고 돌아와 쉬다가 늦은 점심 혹은 이른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호텔에서는 넷플릭스를 보거나 여행 일기도 좀 쓰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쉬었습니다. 구글맵을 검색해 보다가 제스퍼 옐로우헤드 뮤지엄 앤 아카이브라는 박물관이 있길래 산책도 할 겸 한번 가봤습니다. 입장료는 따로 없고 대신 자유롭게 기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은 옛날 이곳에 철도가 놓일 때의 시대에 대한 설명이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용하던 의복,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 레드데드 리뎀션 같은 서부 시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막 강추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딱히 할 게 없어서 와봤네요. 제스퍼에서 갔었던 레스토랑들을 짧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스미디스에서 에그 베네딕트, 건너편 아사바스카 호텔 레스토랑에서 역시 에그 베네딕트, 제스퍼스 와플로라는 곳에서 와플을 먹었습니다. 늦은 점심 혹은 이른 저녁은 제스퍼 차이나 레스토랑에서 중국 음식, 몬타나스에서 스테이크, L&W라는 그릭 레스토랑에서 그릭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스퍼에서 3박 4일 푹 쉬고 이제는 밴쿠버발 비아레일 캐네디언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에드먼튼으로 갑니다. 에드먼튼에 가는 이유는 순전히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스퍼역에서 체크인을 하고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생각보다 승객들이 많았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따로 좌석 지정이 되지 않아서 먼저 타서 좋은 자리를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의 좌석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앞뒤 좌석 간격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공용 화장실도 가봤는데 생각보다 크고 괜찮았습니다. 기차가 제스퍼 에드먼튼 구간을 낮에 달리기에 주변의 멋진 로키 산맥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도 돔카가 있어서 사람들이 돔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도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캐나다를 횡단하는 승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뒷좌석에 젊은 커플은 호주에서 왔고 홍콩에서 혼자 여행 온 젊은 친구도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해서 캐나다를 횡단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비용적으로 슬리퍼 클래스보다 훨씬 저렴하겠지만 이런저런 불편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개인 공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제가 탄 열차에는 여러 종류의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제 앞쪽에 한 젊은이들 무리가 있었는데 제가 기차를 타고 있는 내내 서로 크게 웃고 떠들어서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에는 한 아이가 엄마와 여행 중이었는데 아기가 엄청 울어대는 바람에 중간중간 잠이 몰려왔는데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기 잘못은 아니지만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하신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콩에서 여행 온 젊은 친구의 말에 따르면 밤이 되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유튜브 같은 것을 스피커로 켜놓고 밤새 시청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밤에도 잠을 깊게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암튼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이렇게 4박 5일을 달려 캐나다를 횡단한다고 생각하니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어렸을 적에는 중국과 인도에서 장거리 열차 여행도 재미있게 잘만 했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캐나다 횡단 열차 이코노미 클래스도 장거리 여행은 이제 저한테 무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8시간을 달려 기차는 어느새 에드먼튼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에 내려서 붙였던 짐을 찾았고 우버를 이용해서 미리 예약해둔 에드먼튼 공항 근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에드먼튼 기차역은 북쪽, 공항은 남쪽이라 이동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호텔은 메리어트 계열의 평범한 호텔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우버이츠로 KFC를 시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호텔에서 조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의 조식이었습니다. 나름 잘 먹었습니다. 공항 근처 호텔이라서 기본적으로 공항까지 가는 셔틀이 제공되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 가서 몇 시에 공항을 가고 싶다고 얘기하니 몇 시에 셔틀을 타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에드먼튼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다 마치고 라운지에 들렀습니다. 신용카드에 딸려오는 드래곤 패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PP카드였는데 캐나다에서 PP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 수가 전에 비해 줄어들어서 그런지 신용카드 회사에서 최근에 드래곤 패스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드래곤 패스로 캐나다에서 더 많은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운지에서 간단한 음식을 먹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토론토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정말 여행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8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바로 내일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내일 재택근무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캐나다 횡단 열차 여행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여행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는 제 채널 구독자 수가 40여 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마지막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시점에 구독자 수가 거의 800여 분 정도 되었네요. 별 볼 일 없는 영상에 예상치 못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하다는 마음과 더불어 좀 더 정성껏 다음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